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5장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5장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고 겁을 되게 많이 먹으시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풀려진 두려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해요. 막 너무 쉬워서 막 그러지는 않지만 사전 예상 과정의 암기가 좀 까다로운 거 빼고는 할만합니다. 대신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암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에 대한 이해라는 거,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에 대해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가 법률 안에 국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건 불가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법률안은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공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의결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다 예산과 법률 두 개의 형식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였으니까 내용 파악 잘 해주시고요. 자, 5번부터 예산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죠. 자, 미국의 예산의 개혁과 결부에서 시크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두 대 지향점, 예산에 대한 행정적 지향점, 행정적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시크였습니다. 그래서 통관기, 통제, 관리, 기획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통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머스그레이브는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정부 재정의 기본 원칙에 세입면에서 차별과제, 세출면에서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형평적 배분에 대한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죠. 7번입니다.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했었던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 효과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에서 기인한 지금 보시는 시장 실패. 이걸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기행당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재정의 기능은 경제 안정화 기능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우리 효율성,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의 기능, 그래서 자원 배분, 그 다음 소득의 형평성, 소득의 재분배 기능, 이렇게 쓰죠. 그 다음 경제 안정화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먼저 얘가 딱 떠올라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을 위한 자원 배분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X예요. 자, 8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획과 재정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의 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획에 관련된 일을 예산실이, 그다음 재정에 관련된 일을 국고국이 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9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예산의 고전적 원칙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이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모두 다 리스트되어야 한다. 예산의 총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입니다.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 긴급명령이나 준예산 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전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 근데 긴급명령이나 준예산은 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할 수 있죠. 특별회계의 운용은 예산의 한정성 원칙 예외입니다. 한정성 원칙은 양적 한정성, 질적 한정성, 기간적 한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운용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적인 것도 부합, 양적인 것도 부합, 기간적인 것도 부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자,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목수특기네요. 목수특기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의 예외, X가 되고요. 자,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는 목적세가, 이게 목적세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적세는 딱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에만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된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 단추 특기니까 여기서는 특별회계가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선지고요. 여기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선지는 틀린 게 되죠.
통일성의 원칙에는 재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수입이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에 대한 예외에 목수특이니까 통일성의 원칙 들어가겠네요. 자, 15번입니다. 완전성 원칙 예외에 순계예산, 계속비, 기금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완전성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는 현차수, 현물출자, 차관 전대, 수입대체 경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실 순계 예산도요.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고 기금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으니까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겠죠. 둘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계 예산은 총계와 달리 모두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은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별도 예산 외의 항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산의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계상되기 때문에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16번입니다. 예산이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요거는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 지금 보시는 요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시설이나 용역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해요. 이게 수입이죠. 요 수입에 대한 것을 경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둔 거니까 당의 경비로서 대체하는 것 바로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수입 대체 경비 그냥 보지 마시고 국가재정법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이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총계의 예외를 규정된 건 그래서 전대차관이 아니라 수입 대체 경비고요. 과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에 이게 들어갔죠. 18번 선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대한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것. 이거 총계주의의 예외였는데 지금은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에 아닌 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번 X가 되고요. 19번 공개의 원칙. 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예산의 현대적 원칙의 현재 예외라고 볼 수 없죠. 공개의 원칙은 네, 이거는 고전적 원칙의 예외라고 고전적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 원칙이 아닌 고전적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현대적 원칙에는 이런 거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업무 보고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게 보고의 원칙인데 보고의 원칙은 마치 글만 딱 읽으면 마치 예산을 통제하는 것 같은 원칙으로 느껴져서요. 고전적 원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의 기초에서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대적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꼭 유념해서 잘 정리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약간 말이 어색한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하루는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오늘 하루도 최선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